아파트는 거주를 위한 목적과 더불어 안전한 투자 상품이라는 인식이 높다. 전세라는 임대 형식도 아파트를 더 선호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동안은 아파트에 투자한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 시세 차익으로 인한 수익을 가리켰다. 투자한 아파트 임대를 줬다고 하면 대부분 전세로 임차인을 맞춘다. 이처럼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 투자는 계약한 뒤 잔금을 임차인의 전세금으로 맞추는데 이 과정에서 전세가를 매매가와 비슷하게 최대한 높여 임대를 놓은 후 전세가와 시세 차익, 즉 갭을 이용해 아파트 시세를 끌어올려 매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런 전세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전세 주는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만큼 월세로 바뀌고 있다. 금융권의 부동산 대출 심사 강화, 보유세 강화, 임대차법의 영향 등으로 집주인의 월세 선호가 증가하는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연 5%에 육박하게 되어 전세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한다. 2021년 12월 기준 전월세 전환율은 3.75%로 전세대출 최저금리 수준이지만 서울의 전월세 전환율을 보면 3.13%로 전세대출 최저금리보다 낮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에서 전세자금 대출 1억을 받는다면 월 이자는 33만 3천 원이지만 월세는 26만 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도 월세가 더 유리하다. 통계청의 2021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월 평균 가구 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사람 가운데 90%는 본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중이하라고 생각한다. 월 평균 소득 구간이 낮지 않은데도 스스로 상류층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근로소득과 자산소득 간의 격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소득이 많더라도 무주택자는 자신을 상위계층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높은 가구 소득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택의 자산가액이 급상승하면서 허탈함을 느끼고 스스로 중위계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행차선에 있는 사람은 오로지 근로소득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이다. 근로소득을 시간과 노동으로 맞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 세상에 일하지 않아도 월급을 주는 회사는 없기 때문이다. 평생 직장도 없고 평생 건강하다는 것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소득을 이용해 최대한 자본소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자본소득이란 보유한 재산을 이용해 얻는 순이익을 말한다. 여기에는 은행에 예금으로 넣어두는 것에 대한 이자, 토지에서 받는 치료, 주식 투자한 것에 대한 배당 수익, 수익형 부동산에서 받는 임대소득이 해당된다. 이 자본소득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고 심지어는 일하지 않아도 소득을 만들어준다. 연봉 높은 대기업에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 직장이 꼭 평생 직장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만약 하나라도 다치거나 몸이 아파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그날부터는 월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회사는 직원이 그만두지 않을 정도만 돈을 주고 직원 또한 회사에 잘리지 않을 정도만 일하게 된다. 이 원리를 알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일하며 근로소득에만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근로소득은 적더라도 투자소득을 만들어 자본이 알아서 소득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가구소득만 놓고 보자면 충분한 대출을 이용해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아파트를 쉽게 구입하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이다. 가령 6억 원의 아파트를 샀다고 해보자. 물론 5천만 원이나 1억 원쯤 오르면 다행이지만 2년 전만 해도 4억 원 중반이었는데 내가 꼭지에 산 거라 다시 4억 원대로 빠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매수 시점을 놓고 계속 저울질하며 매번 기회를 놓치고 만다.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는 이유는 구입 목적을 매매 차익에 두기 때문이다. 부동산은 단기적으로 등락을 반복하지만 멀리 보면 물가 상승률 이상 우상향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일보다는 오늘이 무조건 저렴하다고 보면 된다. 수명이 길어지고 은퇴는 빨라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닌 내가 시간과 노동을 들이지 않아도 매월 고정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우선이다. 주거용 부동산이든 상업용 부동산이든 매월 자본소득이 발생하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자는 말이다. 내가 지금 받는 급여보다 더 많은 자본소득이 나오게 만드는 것이 현 상황에 적합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은퇴를 몇 년 앞두고 한 달에 600만 원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근로소득이 아닌
자본, 임대소득으로 들어오는 돈은 성격이 다르다. 매달 얼마의 자본소득이 들어오느냐가 중요한 거지 자산가치가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시 말해 매매가나 매매 차익이 아닌 꾸준히 들어오는 임대 수익이 핵심이다. 매매 차익형 투자는 내가 구입한 가격보다 올라야만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다. 이마저도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많아서 실제 내 손에 쥐는 돈은 그리 많지 않다. 이에 반해 임대 수익형 투자는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과 상관이 없다. 매달 임대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져서 손해를 보고 파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부동산 투자를 고려할 때 향후 가치가 오를 지역에서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해 매매 차익을 보려고 기다렸다가 팔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가격과는 상관없이 매달 월급만큼이라도 정기적으로 월세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 임대 수익형 투자 관점에서 볼 때 대출 이자를 제하고 한 달에 50만 원이 되었든 100만 원이 되었든 상관없이 임대료가 나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임대 수익형 투자는 부동산 하락기에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힘이 된다. 그래서 매매 차익형 투자자보다 장기로 보유할 수 있고, 금리가 올라도 상관없으며 장기 보유하게 되면 임대 수익은 물론 매매 가격까지 오르게 되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과 같다. 아파트가 점차 이용의 필수제로 전환되면서 시세가 이전처럼 많이 오르지 않는다는 점도 시세 차익을 노리는 아파트 투자가 줄어드는 이유다. 우리나라 주거 특성상 여전히 아파트는 가장 편리하고 선호하는 거주 수단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전과 같이 시세 차익을 얻기보다는 임대 수익으로 보완하는 형태의 투자도 고려해야 한다. 아파트는 초보자도 시세 파악이 쉽고 매물이 많아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아파트의 통상적인 월세 수익률은 4.5에서 5%로 저조한 편이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주거 형태가 바로 다가구주택, 원룸 건물이다. 다가구주택은 가구수가 많아 효율적으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부동산 상품이다. 만약에 아파트 투자에 관심이 있는데 이미 오른 아파트 시세는 부담스럽고 월세로 전환했을 때 임대 수익률이 기대보다 적거나 투자 금액이 부족하다면 더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다가구주택을 노려보는 것이 좋다. 보유하는 기간 동안 임대 수익은 물론 향후 매도할 때도 시세 차익을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이제 부동산은 매매 차익형이 아닌 임대 수익형 시대에 진입했다. 앞으로도 그런 경향은 가속화되어 갈 것이다. 더 이상 아파트로는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금 시기에 부동산을 이용해 수익을 거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타인에게 임대를 주고 임대 수익을 늘려가는 것이다. 전세 월세화는 앞으로 피해갈 수 없는 트렌드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